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24일 저희 CJB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사망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운전기사의 유가족이 김 전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김 전 총장의 괴롭힘 사실을 확인을 한 건데요. 네. 김 전 총장과 고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선에서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오늘 혼자 근무죠? 예. 와서 우리 집에 쓰레기 좀 치워줘요. 꼭 대답하면 되지 왜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 말 씹냐? 예, 여보세요? 예. 예, 총장님 저인데요. 예. 제가 지금 조금 아파가지고 예. 출근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내과를 좀 갔다 올까 하는데. 병원 좀 갔다 와서 줘야죠. 예. 예,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 통화가 있었던 지난 8월 25일 김 기사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나고 석 달 후 그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를 채 그리워하기도 전 가족들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안 믿겨졌어요. 네. 운전만 하시는지 알았거든요. 김 기사님이셨으니까. 근데 이런 일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나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큰딸은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일터에서 당해온 모진 괴롭힘이 담긴 통화 녹음을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는 생전 한강이남 최고의 사학이라 불리던 청주대 총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1995년에 입사,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두 총장의 운전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김윤배 전 총장의 운전을 맡은 후에는 모진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반 동안 녹음한 5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엔 김 기사의 고달픈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운전을 우리 못하냐? 그렇게 통보하는데 왜 못하고 국권을 줘? 그렇지. 25년 경력의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못한다는 타박은 예사, 식당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왼쪽에 식당 안 와봤어요? 안 와봤는데. 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금 기사는. 김기사님, 야 치매냐? 막말의 인신공격이 그가 당한 괴롭힘의 전부는 아닙니다. 김 기사의 업무는 운전이었지만 확인을 해보니 별의별 일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자신의 업무를 꼼꼼히 기록해온 수십 건의 수첩에는 매일같이 김 전 총장의 자녀들 학원 데려다 주기부터 풀 뽑기에 거북이집 청소, 개밥 주기까지 해온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더우니 반려견에게 선풍기를 틀어주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김 기사. 예, 접니다, 총장님. 지금 34도인데 이거 선풍기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 애미들 2마리 죽은 거 알지 않니? 예. 지금 바로 틀겠습니다. 예.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 그렇죠, 예. 예. 지금 바로 틀겠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의 이런 폭언과 괴롭힘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김 기사. 전문가들은 이런 괴롭힘이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괴롭힘을 통해 권력을 확인하면 이후에는 이른바 승자 효과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정폭력 설명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가해자 요인, 피해자 요인, 뭐 환경 요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원인은 때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엔 때려도 되니까거든요. 때리고 싶은데 때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항을 안 해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괴롭힘도 비슷해요. 괴롭혔어요.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강요도 하고 다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 저항을 못 해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강요라는 인식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도를 넘는 부당한 지시는 김 전 총장의 가족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머슴 부리는 듯합니다. 어머니가 이거 가습기 물 좀 비워달라 그러지.
하시는데요? 나 집에 와 있는데 지금요? 아, 진짜 씻으러요? 그럼 갔다가 저기 오시면은 바로 해주세요. 예.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저 바로 또 뭐 북부터미널 바로 가신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분이 저기 3시 20분 차라서 그렇지 않아요. 3시 20분 차라서 어머니 이거 비워드리 이거 뭐 비우는데 뭐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른 저기 씻고 오셔가지고 이거 비워드리고 가시면 돼요. 총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자를 모방해요. 근데 그게 행위자를 모방함으로써 행위자와 비슷한 권한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부여받는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김 기사의 업무 일지와 수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수많은 일을 해왔다는 건 기정사실. 그렇다면 이에 합당한 급여는 받아왔을까? 빽빽한 일정으로 가득한 그의 수첩을 볼 때 휴일에도 근무를 한 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일정하셨는데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도 보면 11시에 퇴근, 그다음에 휴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뭐 토요일, 일요일 그런 5일 근무가 아니라 일요일이나 이럴 때도 나가시고. 김 씨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가 받은 기본급은 160여만 원. 적어도 최근 5년 동안은 임금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네네.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이런 걸 받아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금 현재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내용일 테고.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업무 지시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명세서에는 휴일 근무 수당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급여 조건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 세 자녀의 공부, 결혼 뒷바라지까지 마치고 곧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아파트에 김 총장 집 옆에 시청 옆에 긴 아파트 있잖아요. 높은 아파트 거기 입주를 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래서 가을까지는 적금을 부으셔야 될 게 있으셨거든요. 고인이 된 김 기사의 올해 나이는 63. 새 아파트에 입주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김 기사의 꿈은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24일 유가족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 기사가 고인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김윤배 전 총장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와서는 아버지는 가족 같은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에게 계속 욕하고 운전하는 중에 뒤통수를 때리는 짓이 가족 같은 분에게 하실 수 있는 행동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고 그은한 변명조차 없다는 것에 더더욱 화가 납니다. 결국 김 전 총장을 형법상 강요죄로 고소하기로 한 유가족. 고소인은 유가족이 맡았고 청조노동인권센터 등 4개 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접근해서 고성,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욕설을 하는 것들은 강요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도 법인 이사장이 학교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록에는 욕설은 기본이고 살을 빼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인격 모독 발언까지 쏟아집니다. 꺼져라 인마. 밥을 떠먹여 떠먹 처먹고 앉았네. 넌내 작업을 짓을 하면 제대로 써. 다 묻혀서 와 인마. 또 땅콩해양을 비롯해 한진그룹 일가의 직원들을 향한 괴롭힘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가? 아니 나 팽팽이가 당장 못 버텨. 너 가서 어쩌? 그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권력형 괴롭힘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인간관계를 수직관계로 정의하고 괴롭혀도 되는 사람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기가 꽤 길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군대식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가부장 제도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그 시기, 그래서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한테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장에서 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근로를 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갓돌진한 큰손주 보는 것이 삶의 큰 낙이었다는 김 기사. 은퇴 후 행복한 여생을 꿈꾸며 고된 날들을 버틴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손주도 보셨으니까 그만두시고 그냥 쉬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죄송하죠.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만두셨으면 더 오래 살아계실 수도 있고 지금도 이런 인터뷰도 안 하고 전화를 걸어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아빠 손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고 그럴 텐데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며 더위에 개를 걱정하던 김 전 총장. 스스로 가족 같다고 말한 고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은 김 기사의 죽음을 더욱 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